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후반 힘없이 무너지면서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9포인트 내린 15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1550선도 무너져 내린 상황인데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이렇게 장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급등주 데이 트레이딩의 강자신 황제개미님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황제개미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황제개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좀 덜 추워졌죠? 예, 어제는 참 바람이 무지 세게 이렇게 불던데 네.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좀 제가 거의 중무장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덥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황제개미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수 서바이벌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황제개미님, 네. 지수가 1550선도 내려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오늘 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크게 매수를 안 할 걸로 오히려 예상을 했던 바였는데 네. 역시나 외국인들은 계속 오늘도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4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이 시초가에 높게 출발했다가 종가가 낮아지는 이른바 음봉이 발생이 된 것은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물이 약 한 4천억 넘게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갖다가 짓누르는 그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 매물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어떤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다시 말해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 여건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빠졌던 부분은 금방 만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사실상 호주가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상당히 견고하게 마무리됐거든요. 네. 더군다나 외국인들까지 1,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다는 점은 그만큼 지금 악재에 대한 그동안은 어떤 악재, 조정장에서 악재가 흘러나왔을 때 좀 깊게 얻어맞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내성이 조금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장 상황을 나쁘게만은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1530선이죠. 120일 이동평균선도 머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수가 11월 들어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네. 지금의 어떤 조정장은 좀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조정장의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실적 대단히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 이후에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3분기의 실적 이상의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다소의 어떤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대 교수인가요?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그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더블 딥은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가 더블 딥은 아니더라도
작은 파동의 U자형 그런 파동을 계속 이어갈 소지가 더 높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거기에 조정을 그런 어떤 말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상 이 세 가지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받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지금 한 해 동안, 1년 동안 거의 2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 20%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어떤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의 3분기 이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 자체도 사실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상 환율과 기업의 실적과는 사실상 연관성이 최근 2003년도 이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날이 갈수록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0원대 환율이 했을 때, 1,400원대 환율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수출 규모 자체는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해에 봤을 때 이제 환율이 1,100원 그 정도 수준이었을 때 300억 달러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지금의 어떤 가격 경쟁력,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품질 경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로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도 품질 경쟁력에 보다 더 치중이 되고 있고 매출이 거기에서 많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분기 실적도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중국 경기만 계속 지금의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도 대단히 공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 다소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오늘 같은 지난번에도 한번 GDP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GDP가 3.5% 시장에서 어떤 예상을 했던 뭐 3.0%대, 3.2%대 이거보다도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실적을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80% 정도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더군다나 골드만삭스가 GDP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3.2%에서 2.7%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미국 경제는 3.5%라고 하는 상당히 견고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믿고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처럼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령 지금 4일 FOMC 회의에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만 내준다면 그 신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경제는 계속해서 잘 돌아가서 결국에는 지금의 회복 국면이 화랑 국면으로 진입할 소지가 전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상당히 기회다. 다시 말해서 우량한 종목을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조정이 오히려 건강한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루하루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장이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같은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지금 하락장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장이거든요.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 이런 조정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어떤 조정장을 이용을 해서, 조정장에서는 보편적으로 테마라든가 혹은 경기 방어주라든가 지수 방어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이 아몰레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뭐 4대강 관련주들 또 오늘 뭐 폭발적인 뭐 홈센터라든지 뭐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주들이 순환 테마, 다시 말해서 어떤 추세적으로 테마가 형성된다든가 주도적인 테마가 등장을 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도적인 어떤 테마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하루 이틀 정도 1박 2일 코스의 어떤
상당히 탄력적인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상 저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는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단기 매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고수들도 사실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지금의 장세에서 이게 확실하게 간다, 확실하게 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 자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상 지금 4대강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이길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아몰레드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아몰레드 관련된 그런 투자, 삼성이 투자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사실 테마가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실상 이런 단기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저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조정은 과거의 주도주 자리를 꿰찼었던 IT라든가 자동차, 또 금융주, 특히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주, 이런 종목군들이 차기에도 주도주 자리를 계속 꿰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업종, 그런다고 한다면 역시 IT 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자동차들이 이번에 무역수지도 어제 보여드렸던 무역수지가 37억 달러, 거의 4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가 났었는데, 그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IT주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쪽 업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지금의 어떤 조정장에서 이용을 해서 하나 둘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길게 보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오히려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이 테마주를 공략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최근에 장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해가라는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제개미님, 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또 손실이 나신 상황일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길게 봤을 때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간다면 네.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길게 본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살 타이밍을 오히려 다시 또 노려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물타기 전략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쓸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단기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끊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조정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조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지표 이제 차트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나오네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름층을 일목균형표인데요. 이 일목균형의 구름층을 하단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이 구름층이 하단 이탈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두터워져요. 두터워져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부딪힙니다.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 121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121평선에서는 그다지 크게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살짝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될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어떤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차후에 돌파가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원래 전쟁에 있어서도 성벽을 뚫으려고 할 때 한 번에 뚫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이제 그 성벽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바로 밑으로 뚫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뚫기는 어렵고 한 두세 번 찔러봐야 됩니다. 두세 번 찔러봐야 이제 거의 성벽이 얇아지고 그 뒤로 이제 확실하게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11월 달 한 달 정도만 사실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제 방송에서 회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11월 한 달이면은 저도 참 고맙겠는데 우리 좀 길게 보자 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11월 달과 12월 달, 1월 달 요 3개월까지만 보자. 차라리 그게 더 마음 속 편하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3개월 동안 조정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종목을 아주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3개월이나 있다라고 생각의 마인드를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께서도
아주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왜 어렵게만 보고 참 힘들다라고 보시는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치게 단타를 치고 단기에 일확천금을 노려보자라고 하는 어떤 성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인드를 조금만 좀 바꾸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의 장은 상당히 좋은 장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장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깨닫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3개월간 조정이 있을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가가 빠지는구나, 나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또 들어봐야 할 텐데요. 어제 태평양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 있으면 또 한 종목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또 새로운 종목을 네. 말씀드리기보다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태평양을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종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태평양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태평양이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조종입니다. 이게 왜 시장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서는 사실상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 오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지대를 깨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깨지 않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각종 보조 지표들도 이미 매수 신호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 이처럼 좋은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 기회지 팔 기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더군다나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어떤 베타 개수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은 베타에서 지금 0.5로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5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 거의 관계없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에 연연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갖다 못 찾고 계신 분이란다면 사실 좀 약간 길게 보시고 좀 안정적이면서도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가 적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만한 종목으로 태평양을 갖다가 좀 묻어두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여서 오늘도 태평양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중에도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 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종목 신청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인데요. 66,500원에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요. 58,800원에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삼성증권이요. 네, 삼성증권은 지금 증권주 업황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거래세, 거래 수수료, 인하러시가 지금 뭐 경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증권 업황 자체가 증권주들 자체가 뭐 크게 올라올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 중에서는 역시 은행주가 그나마 어떤 주도주 자리를 차후에 깨찰 수가 있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증권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증권이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한 2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5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 추세선이 붕괴가 되어버렸죠.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3단 하락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 이처럼 지금 뭐 거래 수수료 뭐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냐? 사실상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3단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어 나가는 단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금 가격 자체가 66,500원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3단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 눌림목 구간, 이 65,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으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매도를 한다든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든가 그럴 만한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비중 자체가 약 한 10% 정도였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30%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은 좀 많은 상태입니다. 비중이 한 10%였으면은 비중을 제가 한 30에서 50%까지 한번 늘려보셔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좀 더 지금은 비중을 확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격대가 크게 무너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5만원대가 크게 무너질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차분히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의 66,500원의 단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6만원 아래쪽으로 낮추는 전략으로 가서 이제 차후에 12월 달과 1월 달장의 반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비중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략을 좀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요, 기술적 반등이 65,000원, 예상대로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 65,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좀 줄여 놨다가 차후에 재발락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복수를 한번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6만 5천 원 선 정도에서는 비중을 줄여놓고요. 다시 한번 차후에 반등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인데요. 35,800원에 25%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자꾸 내려가서 걱정이라고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끝번호 3043님께서 이렇게 대우인터내셔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계신지요? 예,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금 특별히 올라올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미얀마 가스전을 갖다가 그 가스전과 관련된 재료가 한번 뜬 적이 있었죠. 그 2013년도 5월 달인가요? 2013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미얀마 가스를 개발을 하겠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잠재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32,600원에 오늘 종가를 찍었는데 이 가격대가 거의 조정의 막바지 가격대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5,8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가격은 사실상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재 단기 상승 랠리에서 지금 121평선 그 바로 위에 놓여져 있죠. 61평선과 61평선 바로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차후에 대세 상승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요 바로 위에 있는 36,0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지만 어떤 대세 상승의 어떤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금 음봉이 지나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음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달이죠. 10월 달부터 10월 달 내내 거의 다 음봉이었어요. 거의 다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량의 논리상 따지고 든다면은 이제 11월 달 가서는 양봉의 어떤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그런 구도로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10월달은 거의 음봉이 아주 길게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도 음봉이 한번 길게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11월달은 이렇게 처음부터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와주면서 양봉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달에 음봉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지금 양봉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아무래도 양봉 쪽에 좀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35,800원에 비중이 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요. 지금 내일 정도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요 라인 있죠. 지금 32,000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32,000원이 안 깨지게 된다면 32,000원 바로 윗 구간, 다시 말해서 뭐 32,100원이라든지 뭐 32,2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로 추가적인 10% 비중, 25% 비중이기 때문에 한 10% 비중은 더 늘려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 비중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러면서 36,000원, 차후에 36,0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때 돌파가 좀 미진하면은 그때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3년 5월 달에 그 본격적으로 미얀마 가스전을 갖다 시추하는 그걸 기대를 하면서 이제 중장기로 가져갈지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물타기 전략을 통해서 매수 비중을,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추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황제개미님께서 친절하게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됐을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서울 봉천동이요. 서울이군요. 예, 예. 네, 오늘 좀 추위 대비를 하셨다면 날씨가 그렇게 춥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덜 추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목도리까지 칭칭 두르고 오니까 어제보다는 좀 덜 춥더라고요. 예, 예, 뭐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고요. 예, 예.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예, 잘만테크하고요. 네, 제일연마하고 SKC요. 잘만테크하고 제일연마하고 SKC요. 예, 예. 조금은 생소한 종목들인데요. 예. 이 종목들 매수가 비중을 좀 알고 싶거든요. SKC는 21,050원에 40%요. 40%요. 예. SKC가 21,050원에 40%, 그리고 잘만테크는요? 그게 2007년도에 잘만테크를 샀거든요. 네.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만테크가 16,000원에 40%요. 16,000원에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일연마는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때 당시 2007년도에 14,700원에 비중 한 20% 정도. 14,700원의 비중이 한 20% 정도. 그렇다면 주식에 거의 100% 모든 돈이 다 들어가 계신 거 맞으십니까? 네. 손해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황제개미님께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모두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정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주식 투자, 이거 언제 하셨다고요? 2007년도요. 2007년도, 제일연마를 2007년도 7월 26일인가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아, 한참 주가가 뜰 때 그때 사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떤 뭐 소문에 의해서 사셨나요? 아니면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사신 건가요? 아니, 아는 분이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아,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사실 이게 투자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전화를 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이제 습관을 한번 바꾸는데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제개미님, 네. 사신 가격에서 액면 분할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령 액면이 5,000원짜리의 주식이 뭐 가령 뭐 10,000주 정도 있다. 그러면은 5,000원짜리가 10,000주니까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고 주식 수를 갖다가 늘리고 주식 거래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왕성한 거래를 위해서 액면을 갖다 보편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500원 정도로 분할을 하게 된다면 뭐 거의 10분의 1로 이제 주식수가 이제 가격은 다운되지만 주식수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500원이니까 500원짜리가 10만 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은 5천만 원 똑같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로 인해서 사실상 주가가 오히려 다운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처분을 못하고 계속 끌고 갔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투자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과거의 어떤 투자 습관이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뭐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새롭게,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와 미래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고 더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사서 또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해 나가신다면, 습관을 좀 바꾸신다면 아마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좋은 교훈을
얻은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는 현재 지금 잘만테크, 뭐 SKC 또 제일연마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지금 그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상 이건 차트 분석으로 해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령 잘만테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거래량도 지금 현재 4,000주밖에 안 돼요. 오늘 거래량이 4,000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가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거의 변동이 없이 2,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봉이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차트로는 상당히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거래가 지난번에도 이때가 언젠가요? 6월달 거래량 표시가 제가 약간 그런데 이때 거래량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20만 주 요 정도밖에 뭐 되지도 않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주가가 확 밀리는 또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분석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거래가 워낙 없어서. 그래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뭐 처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처분이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회사가 그렇게 뭐 나쁘다든가, 제가 회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밀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회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기순이익을 뭐 17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그나마 뭐 규모 자체가 뭐 17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해서 뭐 사실상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뭐 알짜배기 뭐 회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 종목 그냥 묻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라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에 대우중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대우중공업이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죠. 그래 대학생 시절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를 시절 때였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 그때 당시에 뭐 투자론이니 뭐 재무관리니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저평가다 라고 보고 대우중공업을 샀었죠. 근데 대우중공업을 4,000원대에 샀었는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네. IMF가 터지면서 4,000원이었던 종목이 몇백 원까지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근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뭐 물론 대학생의 입장에서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 그 몇십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 한 7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꽤 7년 뒤에 오랫동안 네, 잊고 계셨네요. 네, 네. 7년 동안 제가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7년 뒤쯤에 그게 원금이 되더라고요. 4,000원까지 올라왔나요? 거의 4,000원,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렇게 갈라졌죠, 회사가. 그 사이에 갈라지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본전을 찾게 됐어요. 뭐 30만 원 돈인가 40만 원 돈인가 들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회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은 술을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지금 잘만테크 같은 종목은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머릿속에 지우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떤 건강에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오늘 이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는 4,000주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작지만 나는 들어가 보고 싶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목이 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조금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거래가 없다면 어느 정도를 봐야 되죠? 왜냐면은 네. 지금 거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의 10만 주 네. 아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정확히 뭐 딱히 얼마다라고 뭐 규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사실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뭐 발행시장, 유통시장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발행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장외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언제든지 컴퓨터를 켜서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유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통이 잘 돼야지만 주식 거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샀는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한다라면 그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느니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종목에 네.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량주를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공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그 모아가기 전략을 대부분 다들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모아가기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쉽습니다. 모아가기 전략 그냥 모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모아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아는 가더라도 처음에 다시 말해서 주가의 어떤 지금과 같은 조정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초기 조정이 나왔을 때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금액을 불려 나가는 것이 바로 모아가기 전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아가기 전략은. 이 모아가기 전략은 대세가 상승장일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박도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죠. 가령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 뭐 작전이라든가 뭐 세력이 들어갔다 뭐 그런 종목들을 괜하게 모아갔다가는 말 그대로 깡통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뭐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그런 지금의 현재의 장세에서 그 거래가 없는 종목들을 매매는 웬만해서는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만테크는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가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종목도 좀 봐주세요. 자, SKC랑 그 다음에 네. SKC를 또 질문을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순손실을 영업이익은 지금 거두어 드리고는 있는데 이번에 3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지지대가 깨져버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지대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 지지대가 저항이 돼버립니다. 요 18,500원, 요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요 선 라인이 저항대가 돼버려서 이 저항대를 갖다가 쉽게 돌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악재가 돼버리면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18,500원 정도를 한번 좀 찍어내는 그 같은 반등은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는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기술적 반등을 줄 때는 사실상 지금 사실 정리 쪽에 일단 방향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 종목도 끌고 가다가는 이게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계속 이어갈 소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조정장에서 여전히 소외가 되면서 11월, 12월, 1월 달까지 3개월 정도를 가격 조정 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폭 자체가 16,000원까지도 한번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뭐 정리하기보다도 18,500원 수준에서 좀 정리 쪽으로 좀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일연마를 질문을 해주셨었죠. 제일연마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제일연마라고 하는 종목을 참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사실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오늘도 거래가 뭐 240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제일연마와 마찬가지, 잘만테크요. 네. 잘만테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똑같은 말씀을 이 종목에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도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뭐 철강이라든가 조선, 뭐 자동차 이쪽 산업 자체는 지금 현재 뭐 크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후발 종목인 제일연마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손해가 엄청나게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처분을 하라고 하셔도 처분이 되겠습니까? 안 될 소지가 높고 또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240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정리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도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시고 SKC만 일단 매도 쪽에 관점을 잡고 SKC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잘만테크와 제일연마에서 평가 손해 나고 있는 부분을 회복하는데 만회하는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참 기회입니다. 지금 11월, 12월, 1월 달 제가 예상한 어떤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11월, 12월, 1월 달 요 3개월이 정말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고 만회할 수 있는 내년을 대비해서 만회할 수 있는 조로의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매수가가 13만 5천 원이고 비중은 7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끝번호 5759님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SK에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SK에너지도 지금 현재 그 지수의 어떤 모멘텀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121일평선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121일평선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단기 상승 추세의 모멘텀에서 지지대를 깨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됐고 또 흔히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11만 원대를 갖다가 회복을 하는 그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될 때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차후에 모멘텀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또 매수에 들어가는 쪽으로 복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IT라든가 자동차 금융주들 중에서 혹은 뭐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 태평양이라든가 또 그 외에 뭐 지금의 현재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보시고자 싶다고 하신다면 뭐 아몰레드 테마라든가 뭐 이런 테마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지금 뭐 창궐하고 있는 테마 뭐 신종플루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들 말고요. 그래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를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종목들을 못 찾겠으면 저 황재김이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들을 또 엄선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셨죠?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상담들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황재개미님께서 풀이해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종목 신청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문자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재개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검투사님 그 하이리치 증권방송 들어가시면요. 이 시간 이후에 진단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힘없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하루로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고수 서바이벌 보시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장을 대응해 보시는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